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사회복지사 1급 과정을 함께 하고 있는 이선배입니다. 오늘은 1-1-20강 태아계에 대해서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가는 부분은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공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이제 한번 복습하고 가도록 하죠. 자, 공부 많이 하셨죠? 자, 이제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인간 발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었죠. 그죠? 자, 인간 발달, 어떤 기간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인간 발달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태내기에서부터 노년기까지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했었고, 이제 인간 발달의 범위는, 내적인 거, 그렇죠? 신체적인 것 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것, 또 퇴행까지도 전체적인 변화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속성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양적, 질적, 그렇죠? 양적인 거, 신체적인 거, 심리적인 거, 질적, 이런 것들, 또 시간에 따라서 이제 종적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특성에 대해서, 모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자, 개념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자, 우선은 이제 인간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이 뭐가 있다라고 했어요. 두 가지 꼭 기억해 두라고 넘어가라고 했었죠? 그죠? 자, 유전과 환경이었었고요. 자, 제일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정리했던 게 세 가지가 있었었죠? 성장과 성숙과 학습. 그죠? 자, 성장은 어떤 거라고 했어요? 그냥 쉽게 신체적인 거.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양적 확대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이런 어떤 신체적인 거는 우리는 일정 시간이 되면 이제 정지하긴 하죠. 그렇죠? 자, 그렇지만 성장은 여러분들, 유전적으로 태어난 것도 있지만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성장은 유전과 환경의 모든 영향을 다 받는다. 자, 그리고 이제 성숙 같은 경우는, 유전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생물학적 과정이라고 얘기했었고요. 이제 2차 성징 같은 거, 청소년들,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학습은 어떤 거라고 했어요? 이거는 환경적인 요인이죠. 그죠? 환경적인 요인. 그래서 이제 어떤 외부의 어떤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간의 어떤 내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 이거를 우리는 학습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 가지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고요. 자, 인간 발달 원리 많이 배웠었죠. 그죠? 자, 우선 눈으로 읽고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굳이 암기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암기가 되더라고요. 이 선배가 머리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이 아마 그럴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인간 발달은 일정 순서 있고요. 그죠? 방향성도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었었죠. 자, 그리고 이제 세부사항 들어가가지고 이거 꼭 암기해 두라고 했어요. 예? 우리 기출문제 풀어보니까 이제 많이 나오는 거 알 수 있겠죠? 상부에서 하부로, 두부에서 미부로, 중심에서 말초로, 전체 운동에서 특수 운동으로, 단순에서 복잡으로, 구조 변화에서 기능 변화로. 알았죠? 자, 시험 문제 내기 참 좋은 거니까, 출제위원들께서 이제 섞어서 내세요. 꼭 기억해두고. 자, 그리고 이제 인간 발달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발달을 하지만, 속도는 어떻다라고 했어요? 개인마다 불규칙적이다라고 이야기했었었죠. 자, 그리고 분화 통합 과정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냥 결과적으로 미분통.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분화가 안 된 상태였었죠. 미분화 상태였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 각각 발달한다고 했어. 분화 각각 발달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통합된다. 그래서 미분통. 그렇죠? 미분화, 분화, 통합 과정을 거친다. 자, 이외에도요,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것이 꽤 많죠. 이거 일일이 다 정리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알 테니까 그냥 이름만 다시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제일 먼저, 가소성이라는 거 있었었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상관성이라는 거 있었었고, 자, 에릭슨 점성 원칙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개인차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었고, 발달의 결정적 시기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리고 유아기까지 발달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었어요. 영양이. 무슨 성? 기초성, 그리고 누적성과 불가역성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에 대해서 공부했었어요? 이러한 우리가 배운 이제 이러한 인간 발달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서 중요한 이유, 그렇죠? 중요한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 다양한 클라이언트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된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이제 쭉 복습했었고, 오늘은 이제 첫 순서, 이제 태내기, 태악이라고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시기적으로, 태내기는 언제부터 시작이다? 수정에서부터 시작이야. 수정. 그렇죠?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수정에서부터 태내기의 그 시작이 되고요. 언제까지? 출산까지. 예, 출산하는 기간까지 약 한 265일에서부터 한 266일 정도 된다라고 하지요. 약 한 9개월간 그 기간을 우리는 태내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태내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요. 태내기를 처음에 이제 발생기라고도 하는데 이제 배란기라고도 알고 있어야 돼요. 배란기, 배아기, 태아기 이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2주까지를 배란기라고 하고 2주에서 8주까지를 배아기, 8주 이상 9주에서부터 출생까지를 태아기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순서 태내기는 이렇게 세 시기로 구분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 우선 이제 발생기 같은 경우, 배란기 같은 경우는 수정에서부터 2주니까 며칠간이에요, 보통? 15일간. 그렇죠? 15일간 이야기하는 거겠고, 배아기에는 2주에서부터 8주입니다. 그렇죠? 2주에서부터 8주인데, 인간 성장 중 가장 성장이 활발하대요. 꼭 기억해 두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 성장 과정 중 가장 성장이 활발할 때가 언제다? 그때가 배아기 때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에 어떤 중추신경계 있죠? 인간의 중추신경계라든지 어떤 심장 등 각 어떤 주요 기관, 내장 기관들이 있죠? 예, 이런 것들과 조직이 형성되고 이제 이때 발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배아기가 여러분들 인간 성장 과정 중 가장 활발한 시기다라는 거 첫 번째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태아기입니다. 9주에서부터 이제 출생까지인데 이때 이제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요. 예,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고 이때 이제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9주 이후부터. 그래서 이때 이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라고 하죠. 그거로 이제 딱 해가지고 애기 심장 소리를 딱 듣게 하고 어떤 아빠들 엄마들 같은 경우는 그거 녹음해서 듣기도 하고 막 그랬었죠. 예? 이 선배도 이제 새록새록 옛날 생각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이제 태아기 때입니다. 이제 심장 박동 들을 수 있고 자 그때가 이제 태아기고 그래서 이제 태아기는 이렇게 세 시기로 구분된다라는 거 첫 번째 정리해두고 자 이제 임신 기간입니다. 임신 기간은 임신 초기 그 다음에 임신 중기 어딨나요? 임신 중기 그렇죠. 임신 후기 세 시기로 나뉘어집니다. 초기와 중기와 후기로 나눠지고 3, 6, 9 3개월 그 다음에 6개월 9개월 7개월부터 9개월까지 이렇게 세 시기로 구분이 되는데 우선 임신 초기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임신 초기 이 시기가 태아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3개월까지가 3개월까지가 태아 발달의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분들 우리 사복쌤 중에서 아직 결혼 안 하신 우리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남자 여자 모두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3개월까지가 가장 중요한 시기고요. 이때 뭐 조심해야 돼? 약물 같은 거, 음주 같은 거, 흡연 같은 거. 태아가 영향을 가장 받기 쉬운 시기가 임신 초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 선배가 뭐 겁주는 건 아니고, 음주를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라는 것이 태아에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지적장애라든지 어떤 안면장애 같은 것들이 발생하고요. 흡연 같은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저체중아,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이나 유산이나 사상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알았죠? 자, 그러니까, 초기 때 가장 중요하다. 기억 꼭 해두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발달을 거쳐요. 응? 발달 거치는데,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와. 뭐 별 수 없지, 뭐 외워야지. 그래서 두뇌 기관이 제일 처음 발달을 하고, 두뇌 기관이 발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심장 발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외부 생식기가 만들어지면서 인간의 모습을 띠기 시작하는 시기가, 자, 임신 초기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두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임신 중기 때 알아둬야 될 것이 이제 태동을 느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선배가 이제 아기를 안 낳았기 때문에 느낌을 잘 몰라요. 아니, 아기는 있는데 내가 직접 안 낳았다는 얘기야, 내가. 남자예요, 남자. 그래서 아기를 직접 안 낳았기 때문에 이제 뭐 태동이 말 들으니까 뭐 물방울처럼 올라온다고도 뭐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어떤 태동이 나타나는 시기가 중기 때고요. 뭐 4개월부터 6개월까지인데 보통 태동은 16주에서부터 20주 사이에 느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느끼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중기 때 태동을 느낄 수 있고요. 자, 후기 때, 자, 9개월까지인데, 꼭 기억해 둘 게 있습니다. 210일, 7개월, 이때부터는 생존 가능 연령이에요. 즉, 생존 가능 연령이라는 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조산아의 경우 있죠. 조산. 그러니까 엄마의 자궁 밖에서, 살 수 있는 나이야. 시기가 된 거야. 그래서 인큐베이터 안에서도 생존 가능한 연령이 바로 언제냐면 7개월, 210일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도 잘 나와요. 잘 나오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고 넘어갑니다. 생존 가능 연령은 며칠이에요, 여러분들? 210일. 몇 개월이에요? 네, 7개월이에요. 알겠죠? 자, 이렇게 아기의 시기와 그 다음에 임신 기간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 이 선배가 이제, 아기를 안 낳았기 때문에 이제 남이 들은 이야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좀 느낌은 없지요. 잘. 그죠? 네,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태아기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렇게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임산부 나이랍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첫머리에 나오죠. 임산부 나이. 적정 연령이 몇 세예요? 16세에서부터 35세예요. 16세부터 35세인데, 여러분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임산부 초산이 32점 몇 세? 뭐 거의 33세 다 돼가더라고요. 초산이. 첫 아이를 낳을 때가. 좀 그거 하죠.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35세 이전에 16세에서부터 35세 요 사이에 아기를 낳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전 이후에 낳았어. 그럴 경우에는 어때요? 이제 유산 같은 거, 조산, 사산, 어떤 기형아가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45세 이상 있죠? 45세 이상의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다운 증후군이라고 좀 있으면 배울 텐데, 다운 증후군 출산 가능성이 25명 중에 1명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25명 중에 1명 정도, 그 정도 이제 다운 증후군이 나온다니까 45세 이상은 이것저것 고민되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나이 같은 경우는 뭐 산모에게도 중요하지만, 태아에게도 다 중요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많이 중요한 시기니까 적정한 시기에 결혼하시고, 애를 낳으세요. 알았죠? 예.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뭐 요즘 뭐 띵크족도 있고, 뭐 자기 삶 자기가 사는 건데, 뭐 이 선배 조카도, 뭐 40살 가까이 된 조카도 결혼 안 하고 있어서,
그 이제 조카 앞에서는 결혼 이야기를 못 꺼내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이선배 선배들 같은 경우는 환갑 넘으신 분들도 아직 장가를 안 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참 여러 가지로, 국가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좀 안 좋은 경향이 많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적정한 시기에 결혼해서 애를 낳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기억해두고, 그 다음에 임산부 약물 중독입니다. 이거는 약물 중독 앞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라고 했어요? 약물 중독에 관련돼서. 초기예요. 초기가 가장 취약합니다. 알겠죠? 특히 이제 그 기억 유발하는 물질이 이제 테라토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 혹시 이제 뭐 약물이나 이런 거 먹을 때 들어있는지 여러분들 꼭 확인하고 먹어야 돼요. 임신 초기에는 꼭 기억해둬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임산부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이제, 뭐 경제적 요인, 이제 월급, 이제 서방님이 이제 얼마큼 이제 돈 벌어오는지도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친대요. 이게 성서 상태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남편과의 관계라든지, 위에 봤던 이제 경제적 요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임신 우울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떤 정서 상태가 태아기에 많은 영향을 준답니다. 여러 가지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태아의 유전적 질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산보다 출산의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나왔죠. 유전적 질환이 있더라도 사산보다 출산의 경향이 더 많대요. 뭐 유전적 질환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는 알고 있죠. 그렇죠. 유전자 이상으로 발생하는 그러한 질환들인데, 유전적 요인뿐만 아니라 약물이라든지 이런 어떤 외부적 환경 요인도 많아요. 알았죠? 자, 그래서 유전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도 유전적 질환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기억해두고, 이제 상념색체 나오는데 좀 있으면 이제 성념색체 나오죠. 우선은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념색체 알고 있죠? 그렇죠? 성념색체 같은 경우는 몇 쌍이야? 한 쌍. 한 쌍이니까 몇 개야? 두 개. 그렇죠? 두 개고. 여자 같은 경우는 XX. 그렇죠? 남자 같은 경우는 XY죠. 그렇죠? 예. 상념색체 같은 경우는 성념색체를 제외한 모든 염색체를 상념색체라고 해요. 몇 개예요? 22쌍. 그러니까 몇 개가 되겠어? 쌍이니까 44개. 그러니까 총 우리가 염색체는 몇 개예요? 46개야. 이거 머릿속에 우선 기억해둬야 돼. 우리 정상적인 염색체 수, 성염색체, 상염색체 합치면 몇 개다? 총 46개야. 근데 이거는 상염색체 이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질환들입니다. 상염색체 이상으로 나타나는 질환들이야.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그냥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상염색체, 성염색체 구분해서 기억해둬야 돼. 섞어서 문제 내.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상염색체에 성염색체를 넣던지, 성염색체에 상염색체를 넣던지 이런단 말이야. 그게 아주 대중적인 문제입니다. 거기 각각에 들어가서 문제 나오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짚어주고 가고, 나머지 것들도 대강적으로 이 선배가 이야기해 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될 부분이야. 우리가 이제 아기가 중요하잖아? 아기가 중요하니까 만약에 이제 상염색체 이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어떤 게 있는지, 성염색체 이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다운 증후군이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1번째 상염색체가 한 개가 더 있어. 그래서 총 몇 개 해야 돼? 46개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몇 개야? 47개야.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알아둬야 돼. 21번째 상염색체가 한 개 더 있어가지고 총 몇 개가 되는 거? 47개 되는 그런 유전질환이 다운 증후군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기억해두고, 두 번째가 이제 묘성 증후군입니다. 묘가 이제 그 고양이 묘자야. 이게, 고양이 울음이죠. 그래서, 영아의 아이의 울음소리가
고양이 소리가 난대요. 그래서 이제 묘성 증후군이라고 하고, 이제 고양이 소리 증후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5번 상염색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총 몇 개가 되는 거야? 5번이 없어. 그래서 몇 개가 되는 거야? 이거는 45개가 되는 거지. 총 염색체 수가. 알았죠? 자, 이거를, 묘성 증후군이라고 얘기하고요. 묘성 증후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삼키고 빠는 능력이 떨어져요. 삼키는 능력으로 이제 연화작용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능력이 떨어져 보니까 이제 먹는 거 섭식 장애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언어 능력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 능력도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묘성 증후군이고요.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 둘 것이 이제 에드워드 증후군입니다. 에드워드 증후군은 18번째 상염색체가 1개가 더 있어. 그럼 총 몇 개야? 47개가 되겠죠. 그렇죠? 네, 47개야. 그래서, 에드워드 증후군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적장애가 있어요. 지적장애. 대부분에서 많이 나타나는 게 이제 염색체, 유전자 질환 같은 경우는 지적장애가 많이 나타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입이 굉장히 작고요. 후두골이 돌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에드워드 증후군이고요. 자, 세 번째가 이제, 헌팅턴병이에요. 이거는, 네 번째 상염색체가 우성이야. 결실된 거 뭐 더 있는 게 아니라 우성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4번 상염색체가 이제 우성으로 유전되는 뇌질환이거든요. 이거는, 나이가 많이 나타나서 그 증세가 나타나요. 보통 이제 30살에서부터 45세 사이에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불안 증세가 나타나. 불안 증세. 공황장애 비슷하게 불안 증세, 그 다음에 이제 사지 경련, 그 다음에 연화장애, 아까도 말했듯이 삼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격 장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들? 헌팅턴병이야. 헌팅턴병. 알았죠? 그래서, 헌팅턴병은 좀 특이하지만, 성인이 돼서 나타난다. 이렇게 기억해 두고, 이제 페닐케톤요증입니다. 마지막이죠. 이거 상염색체 이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아미노산, 단백질이야. 분해요소 페닐알라닌 수산화 효소가 결핍돼서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어디서 나냐면 소변 볼 때 결핍된다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소변 볼 때 이제 함유돼서 같이 배출이 돼요. 배출이 돼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아미노산이 부족한 건데, 이 선배 같은 경우는 외우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미노산, 단백질이 좀 결핍돼서 나타난다. 요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단백질 나오면, 페닐케톤요증이다라고 이제 암기할 수 있게.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금발이라든지 머리가 이제, 단백질이 이제 배출이 계속 이제 적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배가 얼굴이 하얗고 흰 피부, 그래서 등이 약간 굽고요. 그 다음에 이제, 땀과 이제 소변에서 쥐오줌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게 페닐케톤 요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상염색체 이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유전적 질환들 여러분들이 이제 쭉 정리를 해두고 이제 상염색체가 아닌 성염색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염색체는 터너 증후군하고 클라인펠터 증후군하고 혈액병 이 세 가지인데 시험 나오는 게 요거 세 가지가 거의 나와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만약에 앞에 있는 게 상염색체 이상으로 나오는 유전적 질환이 외우기 어려우면 요것만 외우고 앞에 있는 거는 만약에 자기가 외우지 않은 거는 뭐다 여러분들 다 상염색체라고 기억을 해두면 돼. 알았죠? 요거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럼 이거 왜 나오면 어떻게 그러면 할 수 없지. 뭘 틀려야지. 그거 어떡하고 써? 뭐 틀리라고 내는 문제 틀려야죠. 그래서 어찌됐든, 막 우리가 많은 시간이 없다. 그러면 요 성염색체 이상으로 나타나는 그 유전적 질환들부터 암기를 하고 나머지는 다 뭐다? 상염색체다라고 정리를 해두고 넘어갑니다. 자, 터너 증후군입니다. 터너. 턱이 나왔어. X염색체 1개인 여성이야. X염색체가 1개야. 원래 아까 성염색체 여자는 뭐라고 했어? X잖아. X가 2개잖아. 그지? 근데 X가 몇 개야? 1개야.
알았죠? X가 하나 부족해. X가 부족해. 그럼 어떻게? 여성성이 좀 덜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인 여성인데 총 그러다 보니까 몇 개야? 45개. 정상은 46개잖아. 그지? 자, 그리고요. 여성성이 덜 나타나 2차 성징이 안 나타나고요. 즉 2차 성징이 안 나타나고 가슴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이제 터너 증후군이요. 터너 증후군 여성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고 넘어가야 돼. 자, 그리고 클라인펠터 증후군이야. X 염색체가 더 많은 남성이야. 남성. X 염색체가 더 많대요. 남자는 염색체, 성염색체가 좋다고 했어. XY잖아. 응? 근데 어떻다는 얘기야? XXY란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X가 하나 더 많으니까 좀 어떻스러웠겠어요? 여성스럽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X가 하나 더 많다 보니까 총 몇 개가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는 47개가 되겠죠. 그렇죠? 47개가 되겠고, 하나 많다 보니까 정자 생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클라인펠터 증후군, 클라요. 클라. 남자가 클났어요. 자, 그리고 혈우병입니다. 이건 혈소판 부족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것도 역시 뭐야? 남성만 발생해. 이거는 X 염색체의 열성 유전자에 기인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혈우병 같은 경우는 아마 주위에서 본 분들도 아마 많을 거예요. 그래서 혈액 내 혈소판 부족으로 이제 만약에 이제 출혈이 되면 혈액이 응고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많은 친구인데 이게 이제 혈우병이고요. 이것도 역시 누구? 남자에게만 나타난다. 그렇지? 자, 이렇게 성염색체 이상으로 있는 유전적 질환들, 터너 증후군과 클라인펠터 증후군, 그 다음에 혈우병, 요 세 가지를 기억을 해두고 넘어갑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유전질환 검사인데, 이게 많아요, 유전질환 검사가. 뭐, 풍진진단검사라든지, 초음파 검사라든지, 양수검사, 육모막 검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요거 하나만 볼게요. 나머지 문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시험에 자주 안 나오니까. 우선 뭐, 여러분들이 이제 요것만 보는데, 우선 이제 육모라는 게 뭐예요? 육모. 육모는 이제 태아를 감싸고 있는 가장 바깥쪽 막이에요. 이게 이제 나중에 뭐가 돼요? 이제 태반이 돼요. 태반. 그런데 이제 육모 그 생체 표본 검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직접 바늘로 그 자궁 안에다가 삽입해서 검사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위험성이 높겠죠. 그래서 유산 위험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이제 사지 기형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검사하는 것 중에서는 잘 안 하는 건데, 이런 유전질환 검사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고, 이런 것들이 이제 35세 이상, 아까 말했지만 35세까지가 이제 적정 연령이야. 이 이상된 임산부에게만 제한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유전질환 검사 있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은 다 끝났어요. 그냥 쭉 여러분들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만 쭉 받으면 되겠고요. 이제 문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내기 18회 문제고요. 옳지 않은 거. 자, 1번. 환경호르몬, 방사능 등 외부 환경과 임산부의 건강 상태, 정서 상태, 생활 습관 등이 태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외부 환경과 어떤 임산부의 내적인 문제들. 그렇죠? 자, 영향을 미친다. 맞지요? 터너 증후군은 남아가 XXY, XXY 등의 성염색체를 가져 외모는 남성이지만 터너 증후군은 여러분들 누구라고 했어? 누가 턱 나온 거야? 여성이 턱 나온 거야. 그렇죠? X가 몇 개야? 한 개야. 자, 그러면 정답 몇 번이 틀렸어? 2번이 틀린 거구네요. 그렇죠? 자, 그럼 56번에 2번. 자, 3번 봅니다. 여기 양수검사하고 양모막 검사에 대해서 나와요.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정리할 때, 이런 것들도 있구나라는 거 한번 봐둡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좀 이상한 게 나올 때는 답입니까? 그러면 답이 아닌 거고요. 답이 아닌 것을 하면 답인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확실하게 답이 아닌 것들을 이렇게 주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알고 넘어가면 되겠죠. 한번 읽어보죠. 양수 검사는 임신 초기에 할 경우에 자연유산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임신 중기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 자, 기억해 두고요. 육모막 검사는 정확도가
양수 검사에 비해 영수 검사 아닙니다. 또 오타네. 떨어지고 유산의 위험성이나 사지 기형의 가능성이 있어 염색체 이상이나 노산일 경우에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다. 양모막 검사. 그 다음에 5번. 다운 증후군은 23쌍의 염색체 중 21번 염색체가 하나 더 존재한다.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두고, 그러면 5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죠. 57번입니다. 57번. 태내기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거네. 배아기는 수정 후 약 2주에서 8주 사이를 만다. 두 번째 맞죠? 예, 맞고. 임신 16주경이 되면 3번은 태아의 움직임을 알 수 있다. 16주부터 뭘 할 수 있어? 태동. 그렇죠? 자, 그리고 터너 증후군, 클라이펠터 증후군은 염색체 이상으로 나타난다. 맞죠? 염색체 이상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임신 2개월에서 3개월이 되면 배아는 인간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다. 3개월 정도 되면 인간의 모습을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임신 3개월 혹은 13주가 되면 조산아의 생존이 가능하다. 생존 가능 연령은 몇 개월이라고 했어? 몇 개월? 7개월. 7개월. 그죠? 몇 주라고 했어, 그러면? 7개월. 14, 28, 28주. 문제가 치사하지만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어. 알았죠? 몇 개월이냐, 몇 주냐, 4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7개월, 그 다음에 4, 7, 28, 28주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57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좀 치졸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문제 보다 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58번 문제 넘어가도록 합니다. 태아의 발달 과정 중 가장 먼저 발달하는 건 뭐라고 했어? 두뇌라고 했잖아. 그죠? 두뇌 다음이 뭐라고 했어? 심장이야. 그지? 자, 그러면 두뇌 있나 봐. 없네. 그 다음에 뭐? 심장 있네. 자, 그럼 58번에 몇 번? 4번이 되겠지. 그죠? 자, 그러면 58번 됐어요. 이제 다음은 59번 봅니다. 태아기의 유전적 요인에 의한 발달 장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게 참 많죠. 그죠? 예. 자, 1번. 혈유병은 X염색체의 열성 유전자에 기인한다. X염색체 열성 유전자 맞죠? 그죠? 자, 그리고 2번 터너 증후군은 X염색체를 하나만 가진 여성에게 나타난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문제 나와. 자, 그 다음에 3번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X염색체를 더 많이 가진 남자에게 나타난다. 클라, 남자가 이러면 클라, X염색체가 하나 더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 다음에 다운 증후군은 23번 염색체가 하나 있어. 염색체 수가 47개이다. 뭐가 틀렸어? 23번이 아니라 몇 번? 21번이 되겠죠. 이건 21번. 그렇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나왔네. 자, 5번 봅니다. 페일케톤 요증은 아미노산 분해시키는 효소가 결핍된 열성 유전자에 기인한다. 맞죠? 자, 여기까지 59번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문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풀만하죠? 예, 풀만합니다. 서두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우리 사회복지사 1급 과정은 합격시키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문제를 절대 안 냅니다.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어느 정도만 공부하면 60점 이상은 누구나 맞출 수가 있어요. 연령 구분 안 하고.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만 힘들지만 좀 열심히 공부하면서 다 같이 이제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른손 들고 한 번 더 힘내죠. 자,